오늘은 그 볼링 치는 스타일, 볼의 구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알아본 다음에 레인 위에 찍혀 있는 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그 레인 그 길이랑 그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원래 그것에 이어지는 게 보통 시스템이 있잖아요. 369나 246, 그 다음에 뭐 345, 312, 뭐 이런 다양한 시스템이 있는데, 그거 자체로 좀 설명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볼 수 있는 것들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그냥 어차피 지금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이론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다룰 건데요. 일단 손목 형태 가장 뭐 기본적이고 다들 아시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손목을 이제 뭐 완전히 일자로 만드느냐, 아니면 뭐 좀 구부려서 잡느냐, 아니면 이제 거꾸로 잡느냐,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뒤로 제껴지면 깨진 거니까 브로큰이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쭉 그냥 갔을 경우는 이제 스트레이트,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커핑이라고 하죠. 앉는 거 커핑이라고 합니다. 대부분 회전을 많이 주기 위해서 커핑을 주게 되고, 스트레이트로 하신 경우 일반 볼 자체에 좀 회전성을 이용해서 그냥 칠 때는 스트레이트를 치는데, 대부분 이제 스트로커나 또 필요에 따라서 꼭 스트로커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거는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완전히 브로큰 했을 때는 이제 대부분 이제 카바 할 때는 브로큰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. 이거는 뭐 기술적인 차이인데, 이거를 너무 기술에 의존하다 보면 항상 이게 변화가 일시적으로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하면은 한 프레임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대부분 볼러들은 손 모양이나 나의 테크닉을 바꾸기보다는 볼을 바꾸는 게 사실 훨씬 쉽고 간단하잖아요. 그래서 요새는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, 하지만 장비가 요새 워낙 좋기 때문에 장비빨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볼의 구질을 나눠볼 수 있는데, 우리가 뭐 3가지로 볼 수도 있고 5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제 볼이 이제 살짝 휘는 거를 이제 숏훅, 예전 같으면, 그 다음에 쭉 많이 휘는 걸 이제 롱훅, 그 다음에 좀 스트레이트, 그 다음에 우리 백업, 반대로 돌아가는 거, 이것도 가끔 물어보기도 하거든요. 이거 오른손잡이, 왼손잡이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공 구질에 따라 다른데, 이건 뭐 페니볼을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사실 뭐 공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이 회전 방향이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나눠볼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그 스피너, 페니볼은 스피너 같은 경우에는 공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아가잖아요. 그래서 공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뭐 전진롤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 치면은, 스피너는 이렇게 사이드로 생기기 때문에 약간 희한하게 들어가죠. 스피너가 요새는 거의 없잖아요. 근데 한때는 거의 뭐 썸리스로 너무 점수들이 잘 나오니까 썸리스나 이게 트윈드가 정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.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한때는 스피너가 엄청 유행할 때도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뭐 모양만 보고 아휴 저 뭐지? 막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, 사실 이건 왜 나타나는지를 모르고 한 말이잖아요. 스피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볼에 의한 핀 액션을 많이 주기 위해서 처음에 태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. 처음에는 잘 나갈 때는, 왜냐면 이제 그 옛날에는 훅성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반응성이 뛰어나지 않아서 내가 이 테크닉으로 어떤 변화를 많이 줄 수 있는 건 사실 스피너이기도 했습니다. 제가 초창기 이제 봤을 때만 해도 이제 동남아권에 스피너가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, 뭐 초청 선수 경기 왔을 때도 보니까 스피너가 뭐 결승에서도 보이고 막 이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근데 하여튼 이 볼을 스핀을 사이드로 준다는 거는 내가 핀을 옆으로 흐트리겠다,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좀 더 파괴로 조금 높일 수 있다. 이거는 따로 다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사실 트윈드나 썸레이스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떤 우세한 어떤 볼링 스타일이 돼가고 있는데, 한때는 이것도 그런 경우가 있다. 근데 단순히 회전을 많이 주고 많이 돌고 막 사실 그런 것들이 강하잖아요. 근데 어느 정도 치다 보면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 느끼게 될 겁니다. 뭐 많이 돌리고 막 휘어서 치고, 저도 옛날에 로버트 스미스 영상을 보고 참 대단하다 생각하고 저렇게 치고 싶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,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게 과연 어떤 점수를 내는데 어떤 최적화된 시스템일까?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. 그건 항상 이제 로버트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뭐 커버 스택이 발전하면서 정말 그런 액션을 나타낼 수 있는, 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
어떤 대회나 이런 데서 그쪽에 모션을 보여주는데 정말 최적화된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또 그거랑 다르게 뭐 트레인드 썸리스에 맞는 어떤 볼드, 그에 맞는 스피드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어떤 패턴도 사실 많이 바뀌었잖아요.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타일로 봤을 때는 그냥 쭉쭉 밀어주는 스트로커. 지금은 스트로커가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여자분들 그냥 치는 뭐 아데볼로나 이런 분들이 주로 스트로커 형식을 치는데, 옛날에는 사실 근데 뭐 꼭 회전을 많이 주고 액션을 많이 줘야 뭐 멋있고 뭐 정말 대단한 볼이냐, 전혀 아니거든요. 근데 하여튼 이것도 지금 물결이 지금 그쪽으로 가서 그렇지 다시 돌아올 때가 꼭 있다 생각합니다. 옛날에 이게 파커본 같은 경우에는 와 정말 저 사람 이길 수 있을까 정도 싶을 정도로 영상 보면은 정말 쫙쫙 밀어 그냥 가는데, 이게 그냥 갖다 놓으면 돌아와 버리니까, 돌아와서 그냥 다 스트라이크 나버리니까 야 이거 이길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쫙쫙 밀어치는 데가 또 월터레이도 마찬가지죠.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돌려칠 줄 알죠. 그런데 그게 돌려치고 하는 게 꼭 베스트냐,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보는 거죠. 어떤 그 초보의 안정성이라든지 패턴 안정성을 봤을 때 그쪽으로 가는 게 어쩌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. 우리 옛날에 그 귀한 영상이라고 하지만 벨몬테가 원핸드로 칠 때도 있었잖아요.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감이 좀 오실 것 같습니다. 물론 지금 어떤 유행하는 스타일하고는 좀 별개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오늘 또 봐야 될 게 우리 레인에서 점들이 있잖아요. 우선 파워라인에 보면은 우리 그 스팟이 있고요. 그 다음에 7.5피트에다가 7.5피트에 여기 가이드 스팟이 있고, 그 다음에 에임 스팟이 있잖아요. 이게 이제 15. 그래서 요 간격을 좀 아는 게 좋습니다. 요 가이드 스팟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, 사실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가이드 스팟을 이용하는 게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숫자가 좀 애매하죠. 딱 보면은 이거랑 같이 맞출 것 같은데 숫자가 달라요. 그래서 보통 우리 이쪽부터 해가지고 3, 5, 그 다음에 8, 11, 14 숫자가 되게 애매하죠. 여기부터는 플러스 3인데 3, 5 여기까지는 기억하시고 플러스 3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에이밍 스팟을 꼭 쓸 필요는 없고, 가이드 스팟을 요새 많이 이용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그냥 핀을 보고 던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, 대부분의 경우에 핀 보고 던지는 건 이게 선수들이나 이제 다른 지도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정확성도 떨어지고 크게 권장되지 않는다. 그리고 요 뒤에 라인이 있죠. 요 라인 보고 던지는 분들 계시고, 근데 보면은 이게 없는 구장이 있어요. 이건 모르시는 분도 계시던데, 요거 보통 이게 원래 특허가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제 기억하고 있는 걸로 그래요. 아니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고요. 이게 그래서 어떤 볼링장 가면 야가 없습니다. 그런 거 이게 아마 브룬스윅인가 어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. 그래서 이거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. 야는 반드시 있는 거니까. 그래서 그거 보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이게 없을 경우에 야는 그래도 그 핀에 맞춰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헷갈릴 경우에는 핀을 보고 라인을 그어서 이제 던져야 되겠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볼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제 앞쪽은 이제 릴리스 스팟, 스탠스 여기, 스탠딩 스팟이 여기 있고, 그 다음에 릴리스 스팟하고는 근데 어차피 이거는 같이 가는 거니까, 일자로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, 여기서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, 여기는 또 똑같죠. 그래서 뭐 그런 거 참고해서 던지셔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핀하고 핀 사이가 이게 이제 12인치가 됩니다.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12인치, 우리가 헤드핀하고 3, 우리가 1, 3 포켓을 노리는데 1번, 3번, 3, 4, 5, 6 했을 때 3번, 6번 또 12인치 뭐 이런 식으로 핀과 핀 사이의 간격이 12인치, 이것도 잘 물어볼 수 있는 거라서 요거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건 버는데 우리가 나중에는 좀 약간 고급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1번하고 3번을 우리가 노리게 되잖아요. 스트라이크를 할 때.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면 좋을 게 보통 6에서 7도가 우리 이제 가장 많이 스트라이크 나올 확률의 각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물론 핀, 액션, 여러 가지 다 다른데 각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
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치고 원래는 끝까지 볼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가 뭐냐면 이제 얘까지 이제 치고 들어가는지 봐야 되는데 그거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하고 생각보다 지금 하는 것들이 이거까지 알아야 되나? 싶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스타일이 되는데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.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다고 남들도 똑같이 한다? 절대 아닙니다. 오히려 이제 PBA 선수들 하는 거 보면은 그 이제 스토리 같은 거 하면 나중에 뭐 구하기 어렵지 한번 보세요. 농구크 같은 경우에도 자기 이제 이야기한 걸 보면은 정말 데이터에 엄청 기반한 선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농구크 엄청 테크니션에다가 뭐 못하는 게 없죠. 농구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최애하는 볼링 선수이기도 한데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제 레인을 갔을 때 데이터를 항상 기록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. 그런 것도 눈여겨보시고 왜 그걸 기억하는가? 왜 어떻게 하면 스트라이크 많이 나는가를 항상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쫙 던지고 스트라이크 났어.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. 패턴이 좀만 바뀌어도 대응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? 그러려면 내가 다양한 패턴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, 어느 스포츠를 막론하고 뭐를 하든지 간에 이론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? 물론 실전이 핵심이겠지만 그 전에 연습과 이론 충분히 바탕이 돼야 실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 생각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